그리고 여기서 금생수, 그다음에 생화, 그래서 소, 금, 그다음에 여기는 뭐 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눌 거죠. 나누려면 여기를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는 항상 월지가 더 왕해야 돼요. 월지가 생 받는 것보다 왕해야 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요. 비슷도 가능. 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생을 하니까 이게 첫 번째 자질, 실력.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네. 그래서 나 1개인의 실력과 자질이 있냐 없냐는 상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상생이 얘가 더 왕할 수도 있고 월지가 더 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목이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까지 네 가지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목보다 화가 왕해도 화가 왕하고 목이 약한 거랑 목도 왕하고 화하는 거랑 목이 없고 화하는 거 차이라고 잘 보시면 돼요. 목이 왕하고 화가 있어서 목생을 받으면 이게 이제 의지의탁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목이 왕하니 목생화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긴 한 거예요. 반대로 목이 목보다 화가 왕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목이 없고 화만 있는 경우 이게 맨땅에 해니 왜냐면 준비 없이 내가 활용하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러면 멘토 지침이 중요하다고 한 게 목이 없으니 내 환경 구성이 안 됐으니 이런 사람, 이런 케이스가 금이 중요하다고 한 거죠. 왜냐면 내 자질과 실력이 없으니 그러면 내가 방향성이라도 옳게 가야 되니 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목이 약한데 목이 약한 목생활을 받으면 자질이 좀 덜 익힌 거죠. 그래서 내가 자질이 충분히 익히기도 전에 사회에 참여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목왕, 이건 목왕, 목약, 당연히 얘가 더 화왕한 건 당연한 거니까 했으니 요거지 복 받은 놈이죠. 복 많은 놈. 방향 설정 잘해라. 실력을 쌓아라. 얘는 이쪽보다 아이 실력조차 없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부모, 선생, 사회 그 방향을 그냥 따라라. 여기는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논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라는 뜻이지. 그 가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거는 여기가 3.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B 단계는 사회예요. 사회화 과정. 네, 그 개인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의 자질만 익히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가 어떤 판단으로 그때부터 결정을 하게 되고 내 밀접한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중대한 결정과 판단을 사회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B의 단계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수왕절은 토, 화왕절은 금으로 본 거죠. 네. 그 판단이 옳고 그르냐, 내 판단이냐, 주위의 판단이냐는 천간지지로 보시면 되고 다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짠 애들인데 뭐가 한데 의지의탁해야 될 놈이 판단은 경신금 떠버리면 자기 판단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꼬이게 되는 거죠. 고객한 놈이 방향성을 잘해야 실력 쌓을 놈이 신유술 있으면 잘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기.
이게 근데 나중에 지장간 하면 계절을 다 다루는데 왜 수왕절에 모기토가 중요하냐면 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봄을 대비할 터전을 닦아야 되니까 그 터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미래 대비에 대한 봄에 대한 미래 대비성이 토로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되냐 안 되냐는 궁극적으로 화생토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화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 유지가 되려면 화생토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목생화, 화생토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쭉 유지가 되려면 목생화, 화생토 다 여기 밑거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나중에는 이제 토가 빠졌잖아요. 금생수, 토국수 그리고 그 토국수는 화생토된 토로 토국수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4단계인 거죠. D까지.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상류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목생화에 금생수 되잖아요. 금생수에 수생목 되는 거죠. 수생목을 바라는 터전이 완성됐다. 미래 대비하면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목생화를 전제한 이 밑거름인 거예요. 화만 딱 와주면 바로 목생화, 화생토, 토국수가 되죠. 왜냐면 요 수왕절의 입장에서는 토가 왜 필요하냐면 토국수에서 미래 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화왕절 입장에서는 화급금해서 결과 만들어라. 네 결과, 실적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돈. 1차 사회 과정을 통한 내 1차 과제를 통한 돈. 그게 월급이겠죠. 노동가치, 부가가치적인 부분은 여기서 발생해서 상류층이라고 굳이 쓴 겁니다. 유지가 돼야죠. 차곡차곡 쌓여야 돼. 이 토국수를 화로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니 계속 물이 차면 쌓고 차면 쌓으니까 부가 축적되는 거고 이 금생수가 과하면 또 수가 과해지면 화를 끄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필요한 거예요. 토라는 제방이 필요한 거죠. 수를 막을 수 있는. 그게 다 유지란 뜻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왔고 평소에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게 마지막 D단계. 여기는 이제 처세예요. 크게 보면 개인의 자질, 사회와 과정, 그다음에 C는 처세. 근데 이 B가 약하거나 A가 약하면 처세형으로 가버리는 거죠. 능력이 없는 놈이 처세하니까 빌붙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빌붙기 단계. 화왕절이 목생화가 안 된 상태에서 금생수가 돼버리면 근데 금약 수왕해버리면 눈팽.